1727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손에 삽을 든 마을 사람들이 묘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모아 일사불란하게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이마에 땀이 맺힐 무렵 방 속에서 나타난 것은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관을 열었습니다. 이내 관이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온전한 상태의 아름다운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을 더욱 경악해 만든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시신의 입가에서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인 채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흡혈귀가 틀림없다. 이번 시간에는 세르비아에서 발생했던 흡혈귀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문사. 1727년 세르비아의 메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4명의 마을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망하기 전 모두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아놀드 파울레에게 습격을 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말에 의아해하였습니다. 파울레는 한 달 전쯤 마차에서 낙마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파울레의 무덤을 파헤쳐 확인해보기로 하는데요. 손에 삽을 움켜쥔 채 파울레의 무덤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내 흙을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뜻을 모은 사람들이 묘지를 한참 파내려가자 마침내 삽 끝에 걸리는 물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파울레의 관이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파울레의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속을 꼭 확인해야만 했죠. 그리하여 굳게 결심한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관을 열자 그 속에는 파울레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망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또한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의 입과 코에서는 선혈이 흐르고 있었고 얼굴과 입고 있던 옷은 피로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과 수염은 자라 있었으며 손톱과 발톱이 새로이 돋아나고 있었죠. 도저히 사망한 상태라고 보여지지 않는 시신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를 본 사람들은 흡혈귀가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마을 사람들은 흡혈귀를 퇴치하기 위해 시신의 심장에 말뚝을 박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시신의 심장에 말뚝을 박은 그 순간 고통에 찬 비명과 함께 대량의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파울레의 시신과 관을 불태워버렸고 또한 파울레에게 습격당한 네고의 시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흡혈귀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흡혈귀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흡혈귀 사건. 파울레의 시신을 불태운 지 4년이 지난 1731년 12월 메듀나 지역을 담당하던 군 사령관에게 한 통의 보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흡혈귀를 처형하여 민심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발신자는 질병 전문가인 글레이저였습니다. 파울레의 시신을 불태운 이후에도 메듀나에서는 13명의 마을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잇따랐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군사령관은 전염병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인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역학자 글레이저를 메듀나에 파견하였죠. 사령관의 명을 받은 글레이저는 마을을 방문하여 역학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비롯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흡혈귀의 소행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다소 믿기 힘든 증언뿐이었죠. 파울레의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흡혈귀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마을을 버리고 떠나려고까지 하였죠. 결국 글레이저는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개의 무덤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밀리자라는 60대 여성의 무덤이었습니다. 밀리자의 시신은 파울레와 달리 관이 없는 상태로 땅속에 매장되었는데요. 습기가 가득한 흙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2달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는커녕 오히려 시신에는 생기마저 맴돌았습니다. 또한 파울레의 시신과 마찬가지로 입과 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심지어 살이 오른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밀리자의 시신 외에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시신이 여러 구 확인되었죠. 학자였던 글레이저는 애초에 흡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시신들의 상태를 목격하고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글레이저는 흡혈귀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사령부에 전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732년 1월, 마침내 흡혈귀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군의관이었던 조나단 프리거 대위를 비롯해 몇몇의 조사관들이 메디나에 파견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조사단은 사건의 발단, 즉 파울레가 어떻게 뱀파이어가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이어나가던 조사단은 파울레가 생전에 뱀파이어의 습격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군인 출신이었던 파울레는 과거 터키령의 코소바라는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을 당시 흡혈귀에게 습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파울레는 당시의 관습대로 흡혈귀의 무덤을 찾아가 흙을 먹고 자신의 몸에 흡혈귀의 피를 발라 상처를 치료하였다고 전하였죠.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파울레가 뱀파이어가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울레와 그에게 습격당한 희생자의 시신을 모두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판문조사를 계속 이어나간 조사단은 그 원인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울레가 습격한 4명의 희생자 외에도 가축들까지 덮쳤다고 전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가축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흡혈귀가 되었다고 덧붙였죠. 이를 보고받은 조사단의 프리거 대위는 최근 사망한 49의 시신을 파헤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17구의 시신을 흡혈귀로 단정하고 시신의 심장에 말뚝을 박아 불태워버렸는데요. 그 이후 신기하게도 마을에서 벌어졌던 의문의 죽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하였고 흡혈귀의 실체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흡혈귀의 실체. 흡혈귀의 실제를 두고 논쟁이 불붙은 1730년대에는 흡혈귀에 대한 많은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파울레 사건 외에도 동유럽의 다양한 흡혈귀 전설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또한 부패하지 않는 실체의 발견은 의사, 성직자, 철학자 등 많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흡혈귀가 실존한다고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은 뱀파이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은 별개이며 죽은 자의 영혼이 원래의 몸으로 돌아와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피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논리까지 전개되었죠. 그러나 당시는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사상을 철저히 비판하던 계몽주의의 전성기로 뱀파이어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뱀파이어란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죠. 이처럼 뱀파이어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오스트리아 최초의 여성 통치자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775년 마리아 여왕은 흡혈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게 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제라드 반 스위텐을 특별조사위원으로 임명하여 흡혈귀 소동이 벌어졌던 체코의 모라비아 지역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스위텐은 여느 조사단과 다름없이 무덤에서 몇 구의 시신을 파헤쳐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뱀파이어가 아니더라도 시체는 몇 년 동안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 스위텐의 말에 따르면 관이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환경이라면 산소가 차단되어 부패한 속도가 매우 더뎌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에서 흘러나오던 피나 새로이 자라나던 손톱, 그리고 심장을 찔렀을 때 터져나온 비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현대의 법의학이나 해부학을 통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우선 시신의 코와 입에서 흘러나오던 피는 부패 과정에서 녹은 장기의 혈액이 체내의 압력에 의해 코와 입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일어나는 피부의 수축 현상으로 인해 머리카락, 수염, 손톱 등이 자라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신에서 울려 퍼진 비명소리는 흉곽과 복강에 차있던 부패가스가 말뚝을 박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빠져나오며 비명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괴성을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사를 진행했던 스위텐 박사는 뱀파이어 현상에 대해 당시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결론을 짓게 되었죠. 이를 보고받은 마리아 여왕은 그해 뱀파이어 신앙에 근거한 모든 행위를 금하는 법령을 제정하며 마침내 유럽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흡혈귀 논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97년 아일랜드의 작가 브람 스토커가 소설 드라큘라를 발표하며 뱀파이어는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를 필두로 19세기에는 뱀파이어에 대한 많은 창작물들이 등장하였죠.
18세기 이성과 과학을 앞세운 계몽사상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뱀파이어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진화를 거듭하며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인간의 마음은 어둠의 세계에 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